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시 헤어커트, 커트 베이지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 커트 언어를 배워서 커트 문맹자 탈출합시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커트들은 서양인이 만든 커트 베이직이에요. 서양인이 만든 베이직 커트에 동양인이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서양인의 커트 베이직은 사이드가 가벼운 커트를 무거운 커트를 원하고 동양인은 사이드 부분이 가벼운 커트를 원했었는데 서양인의 얼굴형에 맞는 사이드가 무거운 커트를 베이직을 배우다 보니까 동양인 얼굴형에 맞는 베이직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량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겨요. 특히 위험 지역이라는 부분이 서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지금 MMS 커트에서는 그 위험 지역, 4가지 위험 지역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놓고 그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무거운 부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볼륨이 업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을 하면서 가벼움을 연출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수술치는 개념이 아닌 후대각 커트를 진행하면서 가벼움을 우리가 연출을 해서 서양인들은 전대각 커트를 진행하고 동양 사람들은 후대각 커트를 진행하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우리가 연결을 하면서 최소한의 수술 치지 않으면서도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커트 구조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우리가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서 커트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 커트를 진행하면서 1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 수평, 후대각 유지를 하지만 2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 커트를 진행하면서 백에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과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과 많은 부분의 개념을 생각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떨어지면서 가볍다, 볼륨 다운이 되고 무겁다, 볼륨 업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형태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온베이스 진행할 때에 리버즈 사이드웨스, 버티컬에서 리버즈 사이드웨스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죠. 자, 지금 이거는 27가지 중에서 버티컬에서 관련된 커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올 버티컬이에요. 27가지 커트 중에서 올 버티컬에 관련된 커트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을 진행했을 때 커트 디자인이 어떻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자,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 부분이 뭐예요? 볼륨 업이 되고 요 부분이 볼륨 다운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자, 이 커트를 진행하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찾아낼 수 있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형태가 좋다고요? 역삼각형, 역오각형, 마른 목골 얼굴형, 그 다음에 긴 장관 같은 얼굴형에 사실 이 커트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뭐야? 모발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커트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진행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건데 똑같은 온베이스에 똑같이 전체적으로 온베이스로 진행해요. 똑같이 전체적으로 온베이스로 진행하게 되면 똑같이 수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무겁다는 거예요. 볼륨 업이 되는 거고요. 양쪽 사이드는 뭐예요? 가볍다 해서요. 볼륨 다운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또 한 가지 다 한다고 하면 뭐예요? 자, 온베이스 진행한 다음에 포워드 사이드웨이스로 진행했을 경우 얘네들은 똑같은 담배알에 포워드 사이드웨이스는 이렇게 컨벡스가 나오겠죠? 얘네들은 컨케이브 수평이 나오고요. 컨벡스가 나오겠죠? 컨벡스가 나오면서 얘네들은 뭐예요? 무겁다. 얘네들은요 가볍다. 볼륨 다운이 되죠. 그 대신에 얘네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뭐예요?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거죠. 모발의 분포량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모발의 분포량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모발의 분포량이 점점이 머리가 무거워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볼륨업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트를 대체적으로 많이 구사를 하긴 하는데 얘의 단점은 또 뭐예요? 옆에 부분이 상당히 또 무겁다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커트를 구사할 때는 대체적으로 강한 백은 강한 전대각을 주고 프론트는요 강한 후대각을 주면 더 오히려 더 예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지금도 얘는 어때요? 강한 전대각과 강한 후대각이 공존하죠? 강한 전대각이에요. 지금 어때요? 강한 전대각이에요. 그리고 강한 후대각이에요. 강한 후대각을 하다 보니까 전대각에서 빠지는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요.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는데 뒤에 백은 짧고 전대각은 길어지기 때문에 후대각이 강한 후대각이 넘어가면 오히려 후대각이 뒤로 넘어가면서 옆에 뒤로 넘어가면서 사이드가 빠지면서 오히려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층이 상당히 좀 길어졌죠. 층이 많아졌죠. 강한 후대각과 강한 전대각을 같이 공존을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예쁜 느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것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만 유지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을 이렇게 구정을 했을 때 프론트의 개념을 봤을 때 서양인들은 후대각을 똑같은 후대각을 하더라도 슬라이싱이나 예각 빗질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각 빗질. 동양인은 똑같은 후대각 중에서 예각 빗질이나 그리고 직각 빗질이나 아니면 중각 빗질까지 많이 하겠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원포인트 프론트 원포인트 파팅을 또 줘서 훨씬 더 가볍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과 동양인의 얼굴형에 맞춰서 서양인은 분명히 모발이 가늘다, 굵다. 그러니까 모발 자체가 훨씬 더 동양인 자체가 굵고 머리가 볼륨감이 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후대각을, 그러니까 작은 후대각, 강한 후대각을 주면서 볼륨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볼륨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프론트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수술 많이 안 치면서 커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동양 사람들한테는 더 잘 맞는다, 그런 결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백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콘케이브, 수평, 컨벡스 어떤 걸 하셔도 뭐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오늘 세 가지를 지금 요 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진행하면서 느낌이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 개념에서 전대각에서 층이 요런 층이 발생이 되고, 지금 요런 층이 발생이 되고 있죠. 요런 층이 발생이 되고, 수평에서 또 요런 층이 발생이 되고, 전대각에서 또 요런 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런 층을 만들어내고, 요런 층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후대각 할 때 이렇게 커트를 지금 제가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층을 해보세요. 그럼 후대각에 굉장히 강한 후대각에 사이드에 층을 내다 보니까 사이드에 있는 그 백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컨트롤하는 부분이 너무 짧아지는 성향이 좀 강해지겠죠. 더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나풀나풀 뒤집어지는 성향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후대각 같은 경우는 백이 좀 약간 깊은 컨벡스이면서 백을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은 좋다는 거죠. 얘는 거꾸로죠.
앞에 전대각을 좀 깊이 있는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무겁게 만들고 백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다, 무겁다. 얘는 볼륨 업, 아니 볼륨 다운, 다운, 볼륨 업이 되는 거예요. 볼륨 다운과 볼륨 업. 얘네들은 뭐예요? 볼륨 다운, 볼륨 업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뭐예요? 여기는 볼륨 업, 볼륨 다운이 되는 거죠. 그쵸?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근데 볼륨 업인데 너무 층이 많이 되면 밸런스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커트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층의 정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오늘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또 이제 안 드렸던 부분이 얘가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얘는 뭐예요? 임의선이에요. 그쵸? 임의선이에요. 얘도 똑같이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얘는 뭐예요? 임의선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기준선을 잡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잡아야겠죠? 기준선이고요. 임의선이 발생해요. 후대각은 거꾸로 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후대각이 훨씬 더 예쁜 후대각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동 디자인은 라운드 이 이동 디자인을 진행해서 커트선이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똑같이 상하에서도 똑같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기준선. 얘네들은 뭐예요? 임의선. 이 발생이 되고, 얘도 뭐예요? 기준선, 임의선. 얘도 뭐예요? 기준선, 임의선이 발생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하에서도 똑같이 기준선이 나올 수 있고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좌우에서도 똑같이 임의선, 기준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커트가 왜 힘들었을까? 커트가 도대체 왜 힘들었을까? 기준선 선정하는 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준선 선정을 해서 내가 어디로 진행할 건지 이 길을 못 찾아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매일만 똑같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방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내가 생각하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내가 훨씬 더 빠른 커트를 내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진행하게 되면 굳이 층을 많이 낼 것이냐, 리버즈로 갈 것이냐, 온베이스로 갈 것이냐, 포워드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전대가 콘케이브, 수평, 컨벡스의 라인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도 얘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1차 가이드라인. 팩트는 그거인 거죠. 순서를 첫 번째 순서를 우리가 얘기하면 1차 가이드라인이 전대각이냐, 수평이냐, 후대각이냐를 먼저 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층을 어떻게 낼 것이냐. 레이어, 기준선. 이 기준선은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이죠.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둔각에서 시작할 것이냐, 직각에서 시작할 것이냐, 예각에서 시작할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좌우를 해야겠죠. 얘네들은 뭐예요? 상하죠. 상하에 대한 개념이죠. 이제는 뭘 하셔야 돼요? 좌우에 대한 개념은 좌우의 러프존에 대한 층을 낼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좌우에 대한 개념, 좌우 기준선을 잡아서 첫 번째 고정 디자인을 할 것이냐, 정중선의 고정 디자인을 할 것이냐, 이동, 사이드, 리버즈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할 것인지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은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컨케이브가 나왔고요. 온 베이스 하면 수평이 나왔고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 뭐가 나왔어요? 컨벡스가 나왔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프론트를 봐야겠죠. 프론트. 여기에서 이제 좌우, 여기서 1차 가이드라인이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좀 나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나눠져요? 사각 이동 디자인 할 것이냐, 포지션, 사각 이동 디자인 할 것이냐, 포지션, 라운드 이동 디자인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또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프론트에서는 똑같이 슬라이싱을 할 것이냐, 예각 빗줄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직각과 둔각을 할 것이냐. 그 대신에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진행할 때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원 포인트를 할 것이냐, 다중 포인트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결정을 보셔야겠죠. 원 포인트와 다중 포인트, 원 포인트를 할 것이냐,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결정을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 프론트에서는 원 포인트를 들어갈 것이냐, 원 포인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또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따져도 커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종류가. 자, 하나 숫자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개가 나옵니다. 커트 디자인. 지금 요 방금 하나만 봐도 19가지의 커트 디자인이 있어요. 19가지.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요 관점은 다 뭐예요? 요 관점은 정중선에서 보는 관점과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만 있어요. 지금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하급수 19가지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요거만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게 요거만 지금 정해놨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자인이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이제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의 맞춤형에 맞게끔 디자인을 내가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커트하는 기법들은요 사실 무수하게 많고요. 그런 커트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거 가벼워, 사실 결론적으로는요 답은 MMS 커트의 답은요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MMS가 추구하는 커트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게 선을 이용한 가볍다, 무겁다, 거칠다, 매끈하다, 이거예요. 이게 MMS가 추구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가볍다, 무겁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칠다, 매끈하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쵸? 층이 있다, 층이 없다. 자, 가볍다는 뭐예요? 층이 있다. 층이 있다죠? 아니, 층이 있다죠? 층이 있다. 자, 무겁다, 층이 없다. 그쵸? 그래서 서로 상반되게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MMS 커트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목적은 지금 요 네 가지 거칠다, 매끈하다, 가볍다, 무겁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만 볼 수 있는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면 돼요. 선을 볼 수 있는 눈. 그 선을 보면 선을 보면서 두 상을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상을 읽어서 어느 부분이 무겁지 어느 부분이 가벼운지, 그리고 커트를 진행했을 때 컨케이브, 수평, 컨케이브, 거기서 이제 살을 계로 이제 붙이다 보면 컨케이브, 수평, 컨케이브, 컨벡스에 따라서 무거움과 가벼움이 어느 존에 어떻게 생길 것인지,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게 커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MMS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선을 보면 볼 수 있는 눈을 제일 먼저 키우셔야 되고, 그게 머리가 떨어지면서 층층층 쌓이면서 얘가들이 볼륨 업과 볼륨이 다오는 지역이 되는 지역이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를 이용해서 그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잘 키우시다 보면 사실 원하는 디자인을 아까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좀 많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게 두 번째 할 건 이제 수평 커트를 진행해야죠. 그래서 수평은 뭐냐면, 자, 똑같이 진행해서, 자, 투 섹션을 나눠요. 투 섹션 나눠서, 자, 뭘 할 거냐면, 수평을 할 거예요. 수평. 자, 그래서 언더에 있는 1차와 탑에 있는 2차가 뭐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뭐예요? 원랭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평 원랭스죠? 수평 원랭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언더존에 있는 1차, 오버존에 있는 2차, 언더존, 오버존 는 빗질을 영도의 층을 만들어서 원랭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거는요, 첫 번째 시간에 한 거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진행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자, 원랭스를 만들어놔서 얘가 뭐가 됐어요? 기준선이 됐어요. 기준선.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층을 뒤로 똑바로 층을 냈어요. 자, 뭘로 할까요? 똑같이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로 진행해요. 다중으로 진행해요. 원 다중으로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뒤로 똑바로 해서 커트를 진행해요. 그러면 뒤로 똑바로 진행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생기는 현상이 있겠죠? 뭐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크레스트 윗부분에 크레스트 오버존만 지금 뭐예요? 크레스트 오버존만 뒤로 똑바로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기는 거 발생이 되는 거 있다고 했죠? 세 가지. 그죠? 그레디에이션이에요. 그레디에이션인데 하이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대신에 사각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코너 정리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작업은 뭘로 했냐면 버티컬로 지금 진행을 해요. 그래서 버티컬 다시 내려서 커트를 진행하고 다시 내려서 커트를 진행하면서 뭘 해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잡고 잘라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나와요? 떨어진 선이 이런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떨어진 선이. 근데 이 방법을 처음에 정중선에서 처음에는 온베이스 기준선을 잡고요. 온베이스 기준선을 잡고, 자, 기준선을 잡은 거에서 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사이드 베이스인데 요게 뭐예요? 얘가 기준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요 베이스가 진행하면서 요게 기준선이 되는 거죠. 요게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반대도 똑같아요.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그 전 시간에도 좀 똑같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 베이스 빗질이 지금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좀 헷갈려요. 리버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리버즈 가시면 돼요. 리버즈 가시면 돼요. 그 대신에 빗질 할 때 우리가 이제 오버 빗질과 언더 빗질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버 빗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오버 빗질 필요가 없어요. 오버 빗질 필요 없어요. 다 언더 빗질이에요. 다 언더 빗질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버 빗질과 저 정중선에서 오버 빗질하는 방법과 언더 빗질하는 방법의 차이가 뭐냐면, 자, 오버 빗질 할 때는요, 파팅이 있죠? 파팅이 있는 선에 내 다리를 하나 받아놓으면 돼요. 버티컬 파팅이 있는 정중선 버티컬 파팅이 있는 데다가 다 달려놓으면 돼요. 사이드 베이스가 있으면 사이드 베이스에 있는 버티컬 파팅에 내 다리를 갖다 놓으면 돼요. 가운데에다가요? 네. 가운데다 갖다 놓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머리 다 따라오시면 돼요. 사이드 베이스로. 그러시면 되는데, 언더에서는 몸이 바뀌죠? 자세가 바뀌죠? 언더에서는 뭐예요? 파팅에 내 가슴선하고 일찍 평행이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버에서는 다리가 평행이 되시면 되고요. 오버에서는 다리가 평행이 되시면 되고요. 언더에서는 몸이 평행이 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런 고정 디자인에 대해서 실수를 하시지 않아요. 말하자면 사이드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고정 디자인이 아니에요. 사이드 베이스도 고정이죠. 그쵸? 사이드 베이스 고정을 주고 모든 머리를 그 파팅에 대해서 상하에서 언더로 고정으로, 사이드 베이스 고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상하에서는 이동이지만 좌우에서는 사이드 베이스가 고정해서 그 상태로 모둠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요 모든 거는 고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또 이동하는 거는 이동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아니지. 여기에서는 이동이고요. 여기서는 고정이에요. 요거 하나에 대한 고정인 거죠. 요거 하나에 대한 고정인 거죠. 하나에 대한, 여기는 이동이긴 하지만 요 한 베이스를 따지고 나면 하나의 베이스는 상하에 대한 고정인 거죠. 좌우에 대한 고정이죠. 좌우에 대한 고정, 여기서는 좌우에 대한 고정인 거죠. 한 베이스를 했을 때 여기서 상하로 가는, 여기서부터 했을 때 요 파팅 하나는 얘는 고정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이지만 하나의 베이스를 상에서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왔을 때 빗질이라는 거는 사이드 베이스로 그 한 베이스 파팅을 타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파팅을 하기 때문에 얘는 고정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베이스를, 내가 위치에 있는 포지션을 정확히 짚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그죠? 그거는 뭘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듯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빗질이 중요합니다. 빗질해서 잘해서 몸 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버 빗질에서 언더 빗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지금 그게 습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맞죠? 계속 제가 얘기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연습하려고 뭘 시켰어요? 펌을 연습시켰죠? 그거 연습시키려고. 결국에는 이제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무한반복. 안 되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무한반복해서 또 물어보잖아요. 왜? 내가 연습을 안 하니까. 그걸 설명을 안 한 걸 지금 벌써 1년째 계속 강의할 때마다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강의할 때마다 벌써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물어보고. 왜? 여기서만 자료를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이 자리에서만.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만 지식을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왜? 여기 이 자리는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숙련의 시간은 본인들이 연습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쓰셔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이런 구조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그려봤다는 거죠. 안 그려봤다는 거는 내 몸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만 정해져서 우리가 진행을 하죠. 뭐만 진행을 해요? 슬라이싱. 오늘은 슬라이싱만 할 거예요. 오늘은 슬라이싱. 다음 시간에는요, 얘가 삐지만 할 거예요. 프론트에. 다음 시간은 얘가 삐지만 할 거예요. 얘가 삐질해서 후대각에 얘가 삐질하고 그 다음 시간은 뭘 할 거예요? 얘각, 직각, 둔각 한 다음에 원포인트까지 진행할 거예요. 아니 해봐야죠. 잘.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프로젝트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오늘 코트 할 거는 좀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할 거는요 똑같이 얘네들도 똑같아요. 저 백에서 보는 관점에서는요, 백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이 이런 라인 나올 거예요. 자, 요거와 요거에 또 차이점이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는 고정의 정중선 고정, 정중선 고정. 얘네들은 뭐예요? 이동이에요. 이동. 정중 사이드웨이스 이동. 이동할 때는 라운드가 나오고요. 고정일 때는 직선이 나와요. 라운드, 직선, 직선이 나와요.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흐름이 얘가 훨씬 더 편하겠죠? 얘네들은요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뒤집어져요. 얘네들은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얘네들은 안으로 들어간다. 얘네들은 뻗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 디자인은 뻗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봐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런 라인 나오고요. 얘네들은요 이런 라인. 똑같이 수평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이런 라인 나오고요. 똑같이 수평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요 이런 라인 나오죠. 얘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가 뒤집어진다. 뻗친다. 얘네들은요 안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시각적으로 뭐처럼 보여요? 수평처럼 보인다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쵸? 신기하게 수평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라인을 볼 수 있는데 그 라인은 뭐예요? 포지션에 따라서 라인이 다르게 연출이 되는 거를 내가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수 있는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우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준비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대각 커트를 진행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수평을 들어갈 거예요. 수평 커트를 진행하면서, 수평 커트는 또 대신 있고, 원넥스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원넥스는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실 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눈높이예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를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커트 진행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평. 그러니까 수평과 전대각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자고. 자, 똑같이 수평으로 가요. 그게 몸 이동, 다리 이동. 아니요. 원넥스잖아요. 다리는 이동하지만 몸이 이동하지 않는 거죠. 상하는 몸이 이동하는 거고요. 좌우는 다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다리가 계속. 네. 그러니까 층을 내는 거는 몸이 이동해야지 층이 나는 거고요. 좌우가 층이 안 나는 거는 몸 고정인 거죠. 그 대신에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상하 고정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커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층이 없는데 선이 옆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다리 이동을 한 거지 몸 이동이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원링스를 만들어냈어요. 원링스는 우리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커트는 수평이에요. 수평.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평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여기까지 수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수평을 여기까지 사이드 전체를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양 사람인데 그리고 뒤에는요 다 라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사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수평은 어떻게 가야 돼요? 동양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각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운드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라운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라운드는 달라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평을 간다 그러면은요 뭐예요? 살짝 틀어서 여기 코너를 제거를 해주는 것까지 수평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자 여기 코너에 있는 요 부분 자체를 돌리면서 살짝 지금 후대각이 약간 후대각처럼 보이죠? 이게 후대각이 아니라는 거죠. 수평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걸 우리는 수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처럼 뭐예요? 컴플렉스처럼 보이지만 이게 수평이에요. 이게 수평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투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다시 원랭스 울트라를 눈높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맞춰서 의자를 맞춰서 진행하세요. 2기 강사팀들은 생일날 모아서 제가 이제 케이크도 주기로 여러분들도 생일 되면 얘기하세요. 제가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개 들어서 의자 사주기로. 서로 돈 모아서 각자 의자 사주기로. 이거 의자 사주기로. 다람이 더 잘 돼. 원래 이 팀도 다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이 팀들이 더 내가 더 애착이가고 더 많은 신경 써주고 더 많은 걸 주고 있는데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바뀌고 있어요. 이 팀이 더 열심히 하고 숙제도 더 잘하고 올리는 것도 더 잘하고 열정도 죄송해요. 열정 얘기 안 할게요. 일단은 잘해요. 사람이 잘해요. 이제 앞으로 생긴 상기 팀들은 이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단지 층이 이제 어떻게 날 것인지. 자, 5번은 안 할 거고요. 언더로만 갈 거예요. 5번은 안 하고 언더로만 진행이 돼서 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좀 너무 높다 싶으시면 조금 낮추셔도 됩니다. 낮춰서 진행하실 때 똑같이 언더에서 온베이스면 자, 온베이스는 뭐라고요? 내 베이스가 정중간이죠? 그럼 내 뭔가 어떻게 해요? 평행이죠? 평행인 상태에서 앞뒤로 위치가 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모든 머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스퀘어. 빗질과 손가락이 뭐예요? 사각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지 뒤로 똑바로 해요. 아셨나요? 뒤로 똑바로. 뒤에 탑에 있는 머리는 모두 다 뭐예요? 뒤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하나. 아까는 크레스트에서 이 작업이 진행했죠? 근데 지금 이 머리는 어디서부터 진행이 돼요? 탑 부분서부터 진행이 돼요. 그게 달라요.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요. 자,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요.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그 대신에 위에 있는 머리, 탑에 있는 머리가
굉장한 뚜껑머리가 생겨요. 그쵸? 아까 얘기했죠? 뭐가 생겼어요? 그레듀에이션,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오버전은 무조건 100%다 그레듀에이션이 생기는데 하이 그레듀에이션, 미디움 그레듀에이션, 로우 그레듀에이션이 자 크레스트 윗부분은 세 개가 다 공존해요. 세 개가 다 공존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정중선 나눠놔요. 정중선 나눈 상태에서 자, 이번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한 줄만 가면은 뭐 하잖아. 그럼 참 이 머리는 지금 어디로 가면 돼요? 정중선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가야 돼. 정중선으로 사이드 베이스. 똑같이 기준선 보이시죠? 기준선 스퀘어로 진행한 다음에 기준선 잘랐어요. 자, 두 번째 커팅. 세 번째 커팅. 네 번째 커팅. 다섯 번째 커팅. 자, 이렇게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눠요. 나눈 상태에서 다시 또 가요. 똑같은 방법. 자, 사이드 베이스. 얘가 베이스죠? 얘가 베이스면 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파팅과 내 몸은 평행. 그래서 평행에서 앞뒤로 11자 똑같은 방법. 그러면 자, 보세요.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은 뭐예요? 길어져요.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은 길어져요. 사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스퀘어. 자, 다 뭐예요? 지금 작업하는 게 다 뭐예요? 버티컬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에는 지금 뭐가 돼요? 사이드 베이스는 상하의 기준선이 돼요. 고정이에요.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 사이드 베이스 이 파팅은 고정 디자인이고요. 상하에서 내려오면서 라운드 만드는 건 뭐예요? 레이어는 이동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니까 얘는 또 뭐예요? 좌우 이동 디자인 한 거죠. 그쵸? 하나만 봤을 때는 고정이지만 여러 개로 봤을 때는 이동이 되는 거죠. 하나만 봤을 때는 고정이에요. 그쵸? 똑같이 같이 진행합니다. 자, 점점 좀 잘라질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자, 언더에서 멈춰 있는 거 있죠? 안 멈추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귀 파먹습니다. 다시. 자, 베이스가 여기 있으면 이 베이스에 맞춰서 내 몸 상태가. 자,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빗질 해놓고요. 다리 움직이세요. 아시죠? 베이스 해놓고 이동해놓고요. 자를 게 없어요. 이제 점점. 이 커터도 지금 강한 후대각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베이스를 해도 후대각이 강해서 자를 머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억지로 막 찾아내서 자르지 마세요. 강한 후대각이기 때문에 자른 머리들이 없어집니다. 억지로 자르지 마세요. 자, 똑같이. 자, 정중선. 똑같은 방법으로 정중선, 사이드 베이스니까 미리 내가 빗질을 먼저 해놓고 다리 움직이시면 돼요. 자, 빗질 먼저 해놓으시고요. 탑 부분 진행하셔서 부분 정중선. 네, 자, 여기는 뭐예요? 고정. 빗질할 때 제발 좀 빗등으로 빗질 좀 하지 말아요. 빗살로 빗질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는 여기는 한 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사이드까지 진행한 다음에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울지 않아요. 이거 할 때 제일 힘든 게 빗대오를 자꾸 빗질해요. 이렇게 빗질하다 보면 여기가 자꾸 울어요. 자세가 굉장히 그런 빗질하는 자세가 잘못돼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한 번 빗질했죠? 두 번 빗질했죠? 제가 더 이상 빗질해야 안 해요. 두 번만에 끝나요, 안 끝나요? 그쵸? 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끝에만 빗질을 해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점점 각도를 내리면서 이제 층을 자, 다시 반 나눠서요. 자, 이 작업이 원장님 뭐 이 작업을 뭐 살롱에서요? 살롱에서 하는 거예요. 살롱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느릴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살롱에서 하는 커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커트를 하면 원장님 그 커트를 뭐 베이징이면서 그걸 살롱에서 써먹어요? 아니 살롱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끝나는 거죠. 더 빗질. 여기서 상하 라운드를 만들어줘요. 상하 컨벡스. 베이스. 자, 밑에 머리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릅니다. 베이스. 항상 이제 몸 이동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언더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커트선이 그려줄게요. 느낌이 또 다르죠? 그쵸? 또 달라요, 안 달라요? 자, 그 대신에 잘 보시면 어때요? 그 대신에 요 부분에 뚜껑머리 굉장히 심하게 졌어요, 안 졌어요? 굉장히 심하게 졌죠? 자, 요 부분에 뚜껑머리가 상당히 심하게 진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드라이 한 상태에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정리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정리를 하시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방식에서 조금만 보시면 위에 머리가 지금 이제 스퀘어가 있는 게 있죠? 1cm 미만 1cm 미만만 코너 정리를 하시면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 코너 정리를 할 때는요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처음에 했던 그 사이드 베이스 있죠? 그 사이드 베이스를 유지를 또 시켜주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코너 정리를 해서 말발굽존에 있는 무거운 지점을 꼭 코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진행할 때는 얘가 뭐예요? 얘가 온베이스 아니에요. 사이드 베이스 다시 오셔야 돼요. 신원장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일단 나중에 또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아니야. 물어봐도 돼. 적어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뭐 한다고요? 사이드 베이스 가셔야 돼요. 아셨죠? 온 베이스 아니에요. 사이드 베이스예요. 처음에 언더에서 했던 사이드 베이스 있죠? 그 사이드 베이스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 것과 그러니까 말발굽존 코너 정리한 것과 코너 정리하지 않은 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한번 보자고요. 코마울 했을 때.
자, 보세요. 표시가 확 나요, 안 나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뚜껑머리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뚜껑머리가 발생이 보이죠? 이거를 수술 칠 것인지 얘는 그냥 자를 것인지 우리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술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말가급존에 있는 코너 정리에 있는 부분이 형태선이 그대로 수술 치는 거는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일주일 뒤면 다시 뻗쳐요. 일주일 뒤면 100% 뻗쳐요. 하지만 이렇게 코너 정리를 해놨던 머리들은요, 시간이 2주, 3주, 4주째가 지나도 얘네들은 변화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이 전혀 돼. 특히 이 정도의 긴 머리는요,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로 커트를 진행하면 이 커트는 3개월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발은나 속커트는 한 달 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긴 머리는요, 머리가 상에서 커트를 하는 거지, 빗질이 안 돼서 상에서 커트를 하는 거지, 커트 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기준선을 내가 잘 찾아서 라인만 잘 잡아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숏커트만 우리가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긴 머리일 때도 라인을 잘 찾아서 주셔야 돼요. 긴 머리일수록 라인을 잘 찾아주면 훨씬 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사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잘라놓고요, 수치세요. 수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이 원하면은요, 여기까지 잘라놓고 수치세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수치지 말라고 하는 거 없어요. 수치셔도 돼요. 내가 숱 안 친다고 얘기하니까 숱 안 치는데, 라인을 만들어 놓고 수술 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라인을 안 만들어 놓고 수술 치니까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라인을 맞춰 놓고 수술 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라인을 맞춰 놓고 수술 치는 거는요, 머리가 자라도 깔끔하게 자라요. 근데 라인을 안 맞춰놓고서 수술 치는 거는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자랍니다. 잘하는 것까지 우리는 커트를 하면서요, 1년 365일 중에 고객과 만나는 시간은요,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 고객은 1년에 4번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4번밖에 못 만나면 365일 중에 362일은 고객은 미용실에서 안 오고 집에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봐요. 그럼 고객은 헤어 디자이너가 고객을 만나는 시간은 12번밖에 안 돼요. 1년 365일 중에. 그쵸?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12번밖에 안 되면 고객은 353일은 집에서 혼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님한테 고객을 손질하기 편하게끔 커트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감이라는 거죠. 그쵸? 그걸 못해줬다 그러면 우리 책임인 거죠. 그걸 제대로 못해줬다 그러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보세요. 코마우스를 해놓으니까, 자, 아까 전대강하고 수평하고 느낌이 또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느낌이 또 다르죠? 자, 옆에서 보세요. 훨씬 더 이쁘죠? 자, 이런 머리는 자, 이렇게 수평에서 전대각 커트는 상당히 좀 예뻐요. 수평에서 전대각은. 오히려 그러니까 전대각이 예쁜 것보다는요, 수평에서 전대각이 더 예뻐요. 얘네들은.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저번 시간에 오른쪽으로 가는 말이었군요. 오른쪽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가는 말을 제가 탁해요. 얘도 슬라이싱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슬라이싱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슬라이싱은 제가 고정인 상태에서 슬라이싱 또 해볼게요. 응? 그렇죠? 아까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고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정은요, 슬라이싱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슬라이싱은 자, 그 상태에서 기준선 잡고요. 저 이제 고정할 거예요. 자, 가워서 가르마 남은 상태에서 저 고정할 거예요. 자, 슬라이싱. 자, 빗질은 아까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내려서 하시라고요. 인위적으로 빡빡 빗질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얘는 직각입니다. 자, 두상은 항상 곡선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상은 항상 곡선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채형의 방사형이 발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있네요. 슬라이싱. 자, 고정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는 고정, 몸은 이동. 좀 낮춰졌죠? 자, 몸이 또 낮춰졌어요. 다리는 고정, 몸 이동. 자, 다시 다리는 고정, 몸 이동. 자, 디테일함이 뭐다? 디테일함이 있었을 때 유금이 오른다. 그 대신에 이런 슬라이싱 할 때 단점이 있어요. 이런 각도가 낮을 때 가위 자국이 많이 남아요. 예각 빗질에서 한 번만 했을 때도 가위 자국이 많이 남아요. 자, 그러면 가위 자국 안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각도를 조금 들어서 이렇게 살짝 다시 고정 디자인으로 층을 아까보다 층을 좀 더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러면 가위 자국이 좀 없어져요. 자, 이렇게 가위 자국이 좀 없어져요. 자, 반대쪽 똑같이 얘도 파팅에 내 몸이 자, 방사형 직선 이렇게 직선 타지 마요. 이렇게 직선 타지 말라고요. 방사형에서 자, 슬라이싱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선 여기 있었죠? 있었으니까 거꾸로 슬라이싱 슬라이싱 했는데 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위 자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각도 살짝 들어서 잘라주고 또 잘라. 지금 다리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고정이에요. 고정. 자, 그 대신에 몸을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층이 이렇게 발생해요. 이런 층. 위에가 넓어지고요, 언더가 좁아져요. 위에가 넓어지고 언더가 좁아지는 컨케이브 라인의 슬라이싱 커트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타임이고요. 첫 번째 타임은 1차 가이드라인 전대각에 2차 가이드라인 고정 디자인에서 스퀘어에서 뒤로 똑바로 기준선을 잡아서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똑같은 방법대로 해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정중선에서 기준선을 잡을 때 탑에 있는 기준선은 우리가 뒤로 똑바로 기준선을 잡으라는 거는 사실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밑에는 필요가 없어요. 2차 가이드선, 말하자면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낼 건지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지 봐봐. 자, 위로 똑바로 했을 때 여기서 커트 진행하는 거는 얘가 층을 내는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머리가 이렇게 다 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준선은 뭐냐면 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준선을 잡았으면 이 선은 뭐예요? 임의선이 발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기준선 잡았으면 얘는 임의선이에요. 이 각도에서는 얘가 임의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퀘어로 뒤로 똑바로 해서 스퀘어로 진행했습니다. 스퀘어로 진행이 됐으면 스퀘어로 진행해서 지금 제가 오버했어요, 안 했어요? 오버 안 했죠? 다 언더로 진행했어요. 언더에서 스퀘어로 진행했어요. 그러면은 맨 탑에 있는 머리카락은 뒤로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탑에 있는 기장과 옆에 사이드에 있는 기장이 어떻게 돼요? 뒤로 똑바로 해요. 그럼 스퀘어예요. 스퀘어였으면 각이 생기죠? 90도가 나와야지 각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 레이스로 진행해요. 그럼 얘는 기준선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임의선이 발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임의선이 발생이 되고 얘는 기준선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에 맞춰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에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계속 베이스가 바뀌면서 떨어지는 선은 컨케이브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이에요. 1차 가이드는 수평이지만 2차 가이드선은 컨케이브로 떨어지는데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고정 디자인은 직각으로 떨어지지만 사이드 베이스의 경우는 라운드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라운드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컨케이브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 대신에 전 시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전 시간에는 컨케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이 컨케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1차 가이드라인이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백이 2차 가이드라인만 컨케이브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백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탑에 있는 부분과 언더에 있는 부분에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과 사이드에 있는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연출이 된 부분에 똑같이 전시간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뚱뚱하게 떨어지면서 뚱뚱하게 겹겹이 쌓이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상황에 컨케이브를 넣기 때문에 백에 있는 부분은 정중선은 모발이 가볍지만 이 컨케이브로 진행하면서 사이드 부분이 전체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모발에 겹겹이 쌓이는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또 똑같이 무거움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얼굴형이 좋다고요? 역삼각형, 역오각형, 마름모꼴 얼굴형, 긴 장방형 같은 서양인 얼굴형에서는 이런 커트가 상당히 많이 활용을 많이 하는 커트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컨케이브 커트를 많이 하고 후대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사이드가 일단은 긴 장방형 얼굴형은 사이드가 볼륨이 많이 사는 커트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프론트에 있는 무조건 층을 많이 안 내는 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각 비치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커트하는 거 보면 잘 보시면 긴 머리 커트나 이런 거 잘 보세요. 거의 대체적으로 여기층이 별로 없어요. 여기층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슬라이싱이나 예각 비치를 해서 커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잘 보시면. 그래서 동양 사람들하고는 느낌이 다른데 지금 철저하게 지금 역삼각형 얼굴형, 역오각형 얼굴형, 마름모꼴 얼굴형, 긴 장방형의 얼굴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컨케이브를 해서 오늘의 핵심은 얘가 무겁게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더군다나 오늘 커트는 뭘 했어요?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시간 할 것도요. 철저하게 슬라이싱이에요. 슬라이싱을 해서 층을 제대로 많이 내지 않고 층 또한 앞에 프론트 층도 어떻게 돼요? 이런 층. 똑같이 이런 층을 만들어낼 거죠. 이런 층이면 어떻게 돼요? 입이 러프존의 입이 오버로 벌어졌죠? 언더는 층이 많이 없고 러프존이 존재하지 않고 오버가 층이 발생이 되면서 오버에는 얘네는 어떻게 해요? 가벼움이 존재하겠죠. 층이 러프존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은 가벼움이 존재하고 언더존은 층이 많이 없으면서 무거움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볼륨 업, 볼륨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삼각형 얼굴형에 옆으로 퍼져있던 머리가 상당히 머리 자체가 가벼워지는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가르마 자체를 왼쪽 가르마를 해놨어요. 왼쪽 가르마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성도 지금은 제가 어디서 잡았어요? 프론트 포지션을 제가 앞에서 잡았어요. 앞에서 잡고 제가 백에서 잡아서 안 잡았어요. 앞에서 잡고 프론트에서 앞에서 잡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도 살짝만 올라갔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고정한 상태에서 슬라이싱 진행했고 다시 몸을 고정해서 슬라이싱을 하다 보니까 상하 떨어지는 느낌이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느낌이 자 이렇게 컨케이브로 떨어져요. 내가 몸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컨케이브로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더 길어지는데 얘가 지금 수평의 느낌이 있지만 희한하게 전대각의 느낌이 강해져요. 수평의 커트이지만 전대각의 느낌이 강해져요. 아까도 제가 프론트에 있는 데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느낌이 다른 거에서 제가 커트를 앞에 후대각을 살짝 해서 이게 수평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까지 잘랐는데도 조차도 어때요? 전대각처럼 느껴져요. 앞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그쵸?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 앞에 있는 상하에 대한 부분이 컨벡스가 아니고 컨케이브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뻗치는 느낌이나 이런 게 상당히 두상 자체가 라운드이지만 커트선은 사각의 컨케이브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뻗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진 느낌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백에서는 어때요? 백에서는 지금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느낌이 얘가 뚱뚱하니까 사각처럼 보이죠. 사각처럼. 그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각처럼 보여요. 그래서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는 고정 디자인 저번 달에 했던 고정 디자인과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정 디자인 했을 때는 얘가 사각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라운드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결의 흐름이 백에서 사이드 가는 물결의 흐름이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져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이동 디자인의 라운드를 만들어지는 그 선은 두상의 라운드와 커트선의 라운드는 떨어지는 느낌이 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우리가 머리 숱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놓으면은 3개월까지도 버텨요. 3개월까지도 내가 커트를 치지 않아도 이 상태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형태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머리 손질하는 것과 형태선이 살아있지 않고 양감이 아닌 질감으로 내가 커트를 하는 건 일주일만 좋아요. 일주일만 좋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시간이 거칠어지는데 이런 커트를 이렇게 양감으로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머리가 뻗치지 않는 거를 처음부터 잘 잡았던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머릿결이 똑같이 동일하게 자라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똑같이 자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서부터는요 머리카락이 중구난방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포인트를 넣은 것처럼 머리의 형태가 바뀌면서 이 형태는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커트를 하지 않아도. 그럼 고객님이 얼마나 편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1년 365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 365일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는 12번밖에 못 만나요. 고객은 집에서 353일을 손님이 집에서 손질을 하셔야 돼요. 손질이 편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뻗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커트를 진행할 때 서양인이 만든 기술 베이직을 가지고 커트를 동양 사람들이 계속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자꾸 무거운 부분이 생기고 뻗치는 부분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양감이 아닌 질감으로 해서 계속 수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순간에는 너무 예쁘고 좋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머리가 미용실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고요. 슬라이싱을 진행했기 때문에 좌우, 그러니까 앞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앞뒤 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쵸? 그 대신에 이 층은 요런 층이 발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입이 러프존의 입이 어디로 벌어지냐? 어디로 벌어지냐? 이렇게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벌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층이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도형의 얼굴형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 하셔서요. 여러분들 수라이싱을 하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치시면 수치셔도 돼요. 우리 수치는 거 있죠? 어디 치시면 돼요? 위험지역 네 가지 있죠? 위험지역 두상에서 의도치 않게 모발이 생기는 위험지역 네 군데. 자, 프론트, 관자놀 존, 사이드 원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네 가지 위험 지역에서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은 유일하게 수술 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 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두상이 그렇게 모발이 그렇게 분포량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커트의 지금 오늘 커트의 지금 이 파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예요? 스퀘어 만들어주는 거. 요거 정중선에서 스퀘어를 잡았으면 그레이지션 나온 상태에서 상하 자 오버 안 했잖아요. 언더로만 진행이 됐어요. 언더로 해서 상하 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머리가 뻗치지 않고 라운드로 쏙 들어가는 머릿결을 만들어 놨으면 이 상태에서 이 베이스 기준선을 가져서 사이드 베이스 또 나눠서 사이드 베이스 또 나눠서 사이드 베이스 하는데 여기에서도조차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다중 포인트니까 사각으로 탄 상태에서 스퀘어 여기서도조차도 스퀘어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시장님이 요거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퀘어를 가면 사실 여기서 스퀘어로 진행이 될 거는 뭐예요? 벌써 언더에서 스퀘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발굽존에서 코너 정리하는 이 길이 코너 정리 길이와 벌써 스퀘어로 2차적으로 길이를 벌써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말발굽존에 자르는 거는 여기에서 자르는 것과 여기서 자르는 거는요 동일한 길이가 나와요. 만약에 이게 동일한 길이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퀘어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얘를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얘를 정상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말발굽존 코너 정리를 할 때 이 길이가 변화가 있었다는 건 어느 부분에 머리가 길어졌다는 얘기는 스퀘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퀘어라는 거 빗질은 사실 우리 두상 공면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위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크레스트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원이 발생이 되는 모든 자체에서는 지구상에서 모든 거에서는 가장 두상 원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가장 두상의 국면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위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는 원리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무거움, 밑에서 떨어지는 가벼움, 이걸 응용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언더가 무겁게 진행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언더를 가볍게 자르고 오버는 무겁게 자른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가장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길이를 딱 봤을 때 내가 여기까지 잘랐어요. 만약 여기까지 자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자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자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른다는 얘기는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좋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는 거는 50대 이상이 좋겠죠. 그쵸? 길이를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버에 있는 부분, 뚱뚱한 부분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뚱뚱해지겠죠. 그 대신에 침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언더에는 하이레이어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커튼 대체적으로 뭐예요? 다 그리지에이션이죠. 그리지에이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리지에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하이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대신에 크레스트 위에 있는 오버존은 크레스트 위에 있는 오버존과 말바구존은 항상 평평하게 생긴 평야처럼 생긴 평면처럼 생긴 부분이 떨어지면서 겹겹이 쌓이는 머리카락을 이 부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 숏커트, 긴 머리, 롱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위에 탑에 있는 부분이 평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거기서 떨어지면서 생기는 겹겹이 생기는 모발의 뚱뚱함을 항상 코너 정리는 누구든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코너 정리만 잘 들어가도 머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손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을 지켜서 1mm까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1mm까지 컨트롤해서 8가지 방향성, 16가지 방향성, 32가지 방향성, 64가지 방향성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원을 64번 빗질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빗질을 할 때 여기서도 64가지 빗질, 여기서도 64가지 빗질. 그러면은 항상 지금 이 커트 하나만 가지고도 384번의 가해지고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머리가 수술 최대한 우리가 치지 않고서도 커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즘에 오늘 항상 떠드는 얘기 있죠? 봉테일이요. 커트는 디테일만이 요금 올릴 수 있어요. 경력이 10년, 20년, 30년 돼도 40년 돼도 디테일함이 없기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리는 거예요. 디테일함을 가지면 요금은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디테일함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